자, 그럼 이제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의 경우에는 그 무한 공간, 무한히 뻗어 있는 이제 1차원 공간에서의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였었는데, 랜덤워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 1차원 이 원주 위에서 움직이는 랜덤 워커를 생각할게요. 아까 이제 격자에서 움직이는 뭐 이 랜덤워크를 격자에서 움직이는 이제 원자 혹은 뭐 분자 운동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원 모양의 그 격자가 있을 수 있나? 이건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진짜로 원 모양에서 움직이는 어떤 랜덤워크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랑 똑같이 1차원 격자인데 1차원 격자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주기적 경계 조건을 사용하면 위인과 똑같아져요. 주기적 경계 조건이란 건 뭐냐면 x의 위치가 l만큼 변했어. 음? 그러면 도로 제자리야.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적 경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x가 0서부터 1, 2, 3, 4, 5, 6, 7, 8 해서 끝에는 l 빼기 1인데 이 l 빼기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l이 돼야지, l. 그치? L이 돼야 되는데 주기적 경계 조건에서 x 더하기 L은 x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L이 되는 게 바로 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경계 링에서 움직이는 랜덤 워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1차원 길이가 L짜리 1차원 격자에서 움직이는데 단 내가 수학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격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칠판이 있어요. 그럼 이쪽 끝과 저쪽 끝은 분명히 다르죠. 물체 여기서 이 칠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이 벽에 도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로 딱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주기적 경계 조건 그렇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주기적 경계 조건을 사용하면 실제 이 칠판에서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조금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 다른 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주기적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서 원래 물리적으로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계 조건을 사용해도 큰 이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계 조건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합시다. 경계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나는 근데 이 1차원 원 위에서 하는 랜덤워크를 푼다라고 생각했으면 돼요. 자, 여기선 뭘 계산해 볼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 코딩하는 거 보니까 이미 계산한 학생도 있는데, 이 확률 분포 함수를 이제 한번 따져 볼게요. 이걸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했다고 했어요. 자, 확률 분포는 뭐냐면, 이 물체가 시간 0초에, 시간 0초에 어떤 초기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초기 위치에서 출발하면, 이제 그러면 스토캐스틱 트래젝토리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T초 후에 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샘플 하나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T초 후에 X라는 위치에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면 0 아니면 1이죠.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이야. 그거를 100만 번을 해. 100만 번을 하면 뭐 70만 번은 있었고 30만 번은 없었어. 그럼 요 P 값이 100만 분의 70해서 10분의 7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t초에 물체가 x라는 위치에 있을 확률을 이 p라고 썼고요.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가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t초에 랜덤 워커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간 있어야 되겠죠. 어딘간. 그래서 이 확률을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요. 이게 1이 안 되면 계산이 틀린 거죠. 어딘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랜덤 워커의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요. 확률 분포라고 불러. 랜덤 워커가 여기서 출발했는데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한 눈 감고 있다가 10초 후에 너 어디니? 하면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확률 구름처럼 쭉 퍼져 있을 텐데 그 확률 구름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랜덤한 운동을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펀더멘털한 그런 양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first passage probability라는 게 있어요. first passage probabil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랜덤 워커가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어요.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그러면 내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랜덤 워커가 0초의 초기 위치에서 출발했어. X0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돌아다니는데 이 랜덤 워커가 출발한 후에 그러니까 t가 0초는 포함하지 않고 출발한 후에 최초로 어떤 내가 쳐다보고 있는 X라는 위치에 랜덤 워커가 처음 도달할 확률은 얼마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초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이제 트랜스포트. 물체가 어디서 이제 디퓨전을 통해서 마구마구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요 위치에 언제 최초에 도착하는가? 이게 바로 이 동력학의 트랜스포트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물건을 찾아요. 술 취한 사람이 이 방에서 누구 숨어 있는 누구를 찾고 싶어. 근데 내가 술이 취해서 동서남북을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가 이 학생을 최초로 딱 찾을 확률이 얼마? 그거 찾는 거야. 내가 이 아무 정신이 없어도 여기 빙글 돌아다니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학생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때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이걸 이제 search problem이라고 해요. search. search는 우리가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잘 움직일 수가 있는데 타겟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랜덤 왕밖에 없다고 방법.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죠. 가장 최악의 전략인데 내가 정보가 없으면 그 방법밖에 없지. 그때 몇 초 후에 그래도 내가 그 친구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를 이제 따질 때 우리가 first passage probability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랜덤 워크를 돌려봤더니 언제는 10초 후에 찾았고 언제는 20초 후에 찾았어. 그럼 걔네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몇 초 걸릴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mean first passage time이라고 불러. 평균적으로 몇 초가 걸릴 것인가.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 랜덤워크를 이용한 트랜스포트 랜덤워크에 기반한 트랜스포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양이에요. 자, 둘 사이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률 밀도 함수하고 확률 분포하고 first passage probability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이쪽이 시간축이고 저쪽이 이제 위치축이에요. 처음에 X제로에서 출발했어. 랜덤 넘버를 쭉 돌렸더니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야 할 때.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관심 있는 시간이야. 관심 있는 시간. 그러면 내가 T초 후에 이 자리에 내가 관심 있는 XT라고 해서 타겟이라는 거에서 이 자리에 있을 확률 지금 있네요. 그치? 이게 바로 P야. P가 되잖아. 이 자리에 있냐 없냐. 여기 P야. 이걸 지금 있으니까 1이야 1.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이 1인가 0인가를 풀어내는 게 P고요. 그런데 F는 뭐냐? 이 점에서 F는 이건 F는 허용이 인정이야. 왜냐하면 얘는 X0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에 최초로 요 순간에 도착했죠. 요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요걸 평균 낸 게 저 F. P하고 F 차이가 알겠죠? 그렇죠? T초에 XT라는 원하는 타겟 위치에 있어야 되는 점이구나. 근데 P라고 하는 건 과거는 중요하다. 과거에 네가 여기 두 번 방문했고 세 번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있어. F는 과거에 한 번도 아니
여기 없다가 최초로 여기 최초로 도착했다. 그걸 찾아내는 거겠지. 그러면 그두 개의 확률은 서로 사실은 독립적이 아니에요. 독립적이 아니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요. 이게.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P하고 F는 서로 연립방정식을 어떤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하냐? 내가 T 초에 이 자리에 있을 확률을 알 수 있을 거야. 이걸 알고 싶어. P. 근데 그 확률은 이런 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조합이냐면, 자, 그러면 이제 T 초에 이 자리에 오는 모든 트라젝토리를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 확률을 다 주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트라젝토리. 얘는 여기 기여를 하는 P에. 근데 이런 이벤트는 내가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요 과거와 이 이후의 미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 이 아저씨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최초로 이 자리에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그럼 바로 이게 이 이벤트가 누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그럼 너는 최초로 여기 언제 왔니? 그 뒤로 내가 이 자리에 너 여기 100초 후에 여기 있는 일 알고 싶어? 능력. 그러면 뭘 물어보면 되냐면 네가 최초에 여기 언제 왔니? 그래서 F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 30초 후에 여기 최초로 왔어? 그럼 70초 동안 놀다가 다시 제대로 놀다.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출발해서 또 자리고 돌아. 이 열방.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P를 알면 F를 구할 수 있고 F를 알면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거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거 아시고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확률 분포 함수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100초 동안의 MSD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 MSD는 이제 최종 위치가 어딘가만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X의 함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100초 후에 100초 후에 처음 시뮬레이션 때는 했더니 5라는 위치에 있었어. 그 다음에 했더니 뭐 마이너스 7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100만 번 하면 숫자가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히스토그램. 노멀라이즈해서. 그게 바로 요 P지. 자, 그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될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 오케이? 아까는 최종 위치 그 X 그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평균 내지 말고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쭉 킵했다가 걔네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근데 그 계산을 꼭 100초만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100초 하지 말고 한 시간 해보자. 뭐 10초에 한번 그림 그려보고 100초에 한번 그림 그려보고 한번 1000초에 계속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주어진 시간에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X의 함수로. 이게 시간을 바꿨더니 이 모양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 이것을 한번 그립니다. 자, 제가 그냥 손으로 막 그렸습니다. T1에 이런 모양이 나왔고, T2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언제 시간이 더 큰 시간일까요? T1과 T2 중에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그림은 뭘까요? T1이니까 T2니까 T2가 되겠죠. 극단적으로 T가 0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크로네카 데이터 검색한 x가 0일 때 1이고 나머지는 다. 근데 시간이 1초면 1초면 0에 있을 확률이 r이고 1에 있을 확률이 p고 마이너스 1에 있을 확률이 q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갈 때 점점 퍼져나갈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을 확률 그림이 퍼져나가는 것을 x의 함수로 그림을 그리는데 몇 개의 t에 대해 있어요. t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구체적으로 txt라는 이 함수를 t가 2초, 4초, 8초, 아니, 너무 촘촘하니까 4초, 16초, 64초, 64, 256초. 요 네 개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샘플은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샘플의 개수는 뭐 100만. 랜덤워크를 100만 번 돌리는 거야. 100만 번 돌려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각 순간마다 이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서 이건 똑같고 아까 이제 랜덤워크 제너레이트하는 코드를 그대로 쓸 거고요. 얘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어진 tmax 저는 256초까지 했고 256초 매 순간마다 물체의 포지션을 얘가 리턴했죠. 근데 나는 이제 이 안에는 이걸 한번 돌리면 256개의 랜덤 넘버가 딱 나오는 건데 근데 나는 걔네들 사실 다 필요 없고 이 네 번째, 16번째, 64번째, 256번째 넘버만 사실 필요한데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걸 다 리턴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좋은데 그냥 있는 걸 쓰기 위해서 그냥 썼습니다. 자, 랜덤워크를 만들어 놨어. 그래놓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네 번째, 256번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루프를 돌렸어. 요네 개에 대해서 루프를 돌려서 그 시간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끄집어내라. 이 서브 t 빼기 1이 되는 이유는 1초의 위치를 얘가 0에다 저장해서 보기 때문에 한 칸 드리는 거다. 디테일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PDF는 이제 2차원 어레이인데 첫 번째 어레이는 샘플마다 각 샘플마다 숫자가 4개가 나오겠죠. 각 시간에서의 위치 4개. 그래서 그거를 다 저장을 해놓은 거죠. i번째 샘플에서 j번째 시간에서의 위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돌아가면은 이제 10만 곱하기 4 어레이가 생기겠죠. 한 줄, 그 숫자 4개가 각 순간에서의 위치예요. 얘가 히스토그램 어떻게 하면 돼? 요 수직축을 쫓아가면서 다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될 거야. 그래서 그 J라는 걸 돌리면서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애들의 이 컬럼 데이터들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다. 매트플라 라이브러리에 히스트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줘요. 여러분 히스토그램 그린 걸 좀 더 확인을 할 텐데 아무튼 인티저 여기서 모든 x 값들은 이 정수값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연속적인 실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자르는 구간을 간정수, 간정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와.
4초 후의 위치, 16초, 64초, 256초 후에 물체의 위치인데 이제 Y축은 로그 스케일로 했어요. 이제 아까 처음 우리가 예상했듯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모양이 점점 넓어지네요. 물체가 더 바깥으로 많이 도망간다는 얘기지. 이 솔루션 처음 언제 아인슈타인 디퓨전 방정식의 솔루션. 응? 그럼 이제 이 디퓨전 방정식을 풀면 디퓨전 방정식을 풀면 그 답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이제 이걸 계산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게 나왔고 푸는 거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 저 그림이 이런 이 함수의 그림이야. 혹시 확인해 보실 분은 저 요 함수를 직접 여러분 데이터에 그림을 그려서 완성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내가 x의 함수로 본다고 했지. x의 함수로 보니까 x의 어떤 함수야? 지수함수 위에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라고 부르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종 모양이 나와. 종 모양. 종 모양이 나온다. 그럼 어떤 함수가 가우시안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를 y축을 로그로 그리는 거야. 로그를 그리면 뭐가 나오냐면 포물선이 되겠죠. 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포물선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분자가 결정하는 게 뭐냐? 이 분자가 뭐냐면 이 종 모양의 폭을 결정해 줍니다. 얘는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무차원 변수가 됩니다. 무차원 변수에서 x가 대략 루트 4dt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폭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저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PDF를 수업할 때 했던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했네요. 제 원래 확률 밀도 함수를 PDF에서 링에서 계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한 공간에서 계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periodic boundary 컨디션이 지금 적용이 안 될 거야. 오케이? 네, 그게 새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처음 위치를 L을 32로 잡았고 처음 위치를 16에 가운데다 놓고 안 그럼 0에다 놓고 하면 1로 갔다가 32일로 갔다가 너무 그러니까 가운데로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4초하고 16초, 64초는 거의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256초에 보면 점점 원래 가우시안 모양으로 떨어져야 2차 함수로 줄어들어야 돼. 안 줄어들죠. 이 이유는 뭐냐? 랜덤 워크가 이제 출발해서 이제 한 바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그럼 시간이 한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링을 균일하게 다 채우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 사이즈가 유한한 효과 때문에 얼마 이상이 지나면 플랫해져. 자, 우리 지금 이 PX를 구할 때는 아까 여러분이 처음 했던 그 무한대 공간에서 그 PX 이게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 퍼스트 패시지 계산을 할 때는 링에서 반드시 계산. 그래서 이제 링으로 계산하는 것을 수정을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퍼스트 패시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